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황이 매우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제 확신이 있죠. 지구본 연구소를 통해서 투자 기회를 봤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뭐 별로 재미는 못 봤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주식시장 국장에서 그동안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각광을 받은 주식은 이제 방위산업 관련된 것 같습니다. 뭐 대규모 이제 방산 수출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래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그 가능성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당당히 이제 방위산업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K방산은 이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 투자자들은 이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약간 좀 불안한 면이 있어요. 무슨 면이냐? 지난 몇십 년 동안, 한 20년, 25년 동안에 우리는 계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뭔가를 해왔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뭐 했냐? 경쟁업체들은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이제 따라잡고 앞설 수 있는, 그리고 뭐 생산 라인도 유지하고 인력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랑 한번 붙어볼 만하다라고 하는 그 경쟁자들이 다시 심기일전해서 대규모 투자 그리고 지원 이런 걸 받아서 가면 과연 우리의 K방산 앞으로도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걱정이 좀 드는 거죠. 이러한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사실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라인메탈을 비롯한 아주 훌륭한 방산업체들이 되게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수요가 없다 보니까 독일이 이제 군축을 지속하다 보니까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이르러 왔는데, 최근에 독일이 이제 돈을 쏟아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9년까지 독일군 국방 예산은 1620억 유로 까지 올리겠다라고 최근에 이제 독일 정부가 이제 밝혔습니다. 1620억 유로면 얼마냐?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26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올려서 2029년, 그러면 앞으로 4년 남았죠. 4년 후에는 260조 원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025년 예산에 비하면 얼마나 많아지는 거냐? 70%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국방비 증액을 이제 독일이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얼마를 쓰느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국방 예산이 61조, 62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029년이 되면 우리가 노력을 해도 글쎄 우리가 100조 원까지 쓸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가 되면 독일은 우리보다 2배 반 이상을 쓰는 이제 그러한 나라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이제 나토 정상회담이 개최됐었죠. 그 당시에 이제 나토 정상회담에서 나토 회원국, 뭐 주로 유럽 국가들이죠.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그동안에 미국이 이야기했던 뭐 2%, 뭐 3% 이런 걸 훌쩍 뛰어넘는 5%까지 올리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오해의 소지들이 있는데, 5%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말 그대로 진짜 국방비를 5%까지 올리는 건 아니에요. 핵심 국방비, 진짜 무기 사고, 탱크 사고, 비행기 사고 하는 핵심 국방비는 GDP의 3.5%. 그리고 이것을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류라든지 기반 시스템들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관련 인프라가 1.5%, 합해서 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웃지 못할 일들이 좀 벌어지는 거죠. 섬까지, 본토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데 이게 국방 예산이다. 이게 왜 국방 예산이냐? 아니, 상대방 누군가가 저 섬에 침투를 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배로 힘겹게 상륙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다리가 있으면 쉽게 갈 수 있지 않냐? 그럼 상대방이 못 쳐들어올 거 아니냐? 그래서 연육교는 국방 예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탈리아가 주장하고 뭐 나서기도 합니다만, 어떻든 중요한 점은 뭐냐? 독일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진짜로 돈을 쓰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29년까지 이제 핵심 방위비를 GDP 3.5%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담에서 말하는 전체 5%, 핵심 방위비 3.5%는 향후 10년 과제예요. 그러니까 2035년, 34년까지 달성하면 되는데 독일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2029년에 달성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방력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독일 예산은, 국방 예산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색깔이 좀 다르죠. 맨 밑에 파란색이 이제 진짜 국방 예산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요 지금 짙은 파란색으로 돼 있는 요 색깔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방 예산입니다. 요건 이제 별도로 항목이 편성되어 있지만 다 합해서 일단 국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요 하늘색이 뭐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자마자 이제 당시에 총리였던 이제 슐츠 총리가 특별 기금을 이제 편성을 했었죠. 그래서 1,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 기금을 편성해서 빈 무기고를 채우고 독일군을 강군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00억 유로를 가지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굵직굵직한 쇼핑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F-35 전투기를 이제 구매 주문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 치누크 대형 수송 헬기도 구매 주문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한테는 이번에 방공전에서 명성을 날린 이제 에로우3 같은 고층 방어 시스템들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장거리 타격 무기라든지 장갑차라든지 사이버전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투자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보 감시,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정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뭐 위성 시스템 구축 이런 쪽에도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이제 1,000억 유로 가지고는 이제 금방 이제 바닥이 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독일군의 국방 이걸 강화하기 위한 예산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4년 동안에 한 3,800억 유로를 차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방비 강화를 위해서 무제한 차입에 나서겠다라는 것을 이제 독일이 점점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아까 3,800억 유로인데 3,800억 유로는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611조 원 정도 됩니다. 야, 이걸로 전부 탱크 사고 장갑차 사고 이러는 거냐? 그러면 옛날에 정말 전차 수만 대씩 굴리는 그런 이제 독일 육군 다시 등장하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독일군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물새고 제대로 이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독일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은 야, 여기 사람 못 살아 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막사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리하고 수리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까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죠. 실제로 지금 그러면 독일 군들이 지내는 막사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게 독일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막사입니다. 이게 막사라. 어떻게 보면 거의 싱글룸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공간 정도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시설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무기를 이제 계속 구매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주문하면 언제 올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지금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다가 지금 주문을 막 넣고 있죠.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도 이제 F-16 같은 경우를 미국에다가 주문하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FA-50 같은 전투기한테 이제 기회가 왔던 겁니다. F-16 같은 경우는 지금 주문하면 2025년에 주문하면 2032년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후. 그러니까 야, 이거 지금 당장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 멀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요격을 위해서는 당연히 패트리어트 이런 포대들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패트리어트 이제 주문하면 언제 받느냐? 가장 빨리 받으면 2028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한 2029년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지금 많은 국가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회를 틈타서 가장 이제 웃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방위 사업체죠. 그러니까 굳이 미제 사지 말고 우리한테 그 예산 주면 우리가 지금 연구실에 만들어 놓고 있던 거 빨리 양산 돌려서 납품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독일 방산업체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베를린,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오가는 숫자들이 무서울 정도다. 저렇게 많은 숫자가 정말 등장할 줄은 몰랐다라는 이야기, 말 그대로 돈벼락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장갑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술력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늘려서 빨리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생산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 독일 연방 정부가 진짜 앞으로 이 돈을 다 쓸 거냐? 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자기들이 돈을 들이고 투자를 받고 해가지고 진짜로 설비를 넣을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해하는 이제 그러한 기미들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어떤 무기를 사야 될 것이냐를 둘러싼 방위산업체 내부에서의 경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메탈 같은 경우에 중장대형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이제 자주포 같은 전형적인 무기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자기들이 만들어왔던 장비들을 빨리 보강을 해서 전력을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장비만 가지고 과연 전쟁을 치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미래 전쟁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이러한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AI라든지 이러한 시스템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독일 내부의 이러한 스타트업 아니면 이제 중소기업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싱 같은 이런 업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독일군이 전통적인 그러한 무기들에 대해서 좀 벗어나서 진짜 현대전에 맞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통적인 강자 그리고 신흥 세력들이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래 돈벼락이 떨어지면 쓰면 양쪽 다 되는 거 아니야? 라인메탈도 돈 벌고 헬싱도 돈 벌고 그러면 좋지. 뭘 싸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쪽 모두가 또 걱정하는 또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로 독일은 예산을 편성해도 이 예산을 쓰는 게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투명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절차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독일 군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베이트 주는 거 아니야? 그거 누가 쓸데없는 무기 사는 거 아니야? 등등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제한 조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총을 한번 바꿔야 되는데 이 소총 뭘로 바꾸지? 라는데 7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헬기 조종사 이제 새로 이제 헬멧을 바꾸는데 이거 얼마 걸렸냐? 1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돈을 뭐 엄청나게 많이 쓴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예산 숫자로만 남아있지 업체들이 받아볼 수 있는 돈으로는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독일 방산업체들 사이에서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독일 연방군 조달 사업소 되게 멋있는 성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철저하게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를 하고 따르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죠. 근데 하지만 독일 정부 기본보다도 더 복잡한 자체 규정들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약서 작성에만 1년 이상이 걸린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언제 납품해야 되는지, 돈을 언제 주는지 이것들을 알고 싶은데 괜히 절차만 만들다가 시간 다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많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과거에도 이제 잠수함 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할 때 몇 척 도입하느냐를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힘을 발휘했던 것은 이제 해군이 아니고 재무부였어요. 그러니까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이 독일이 잠수함이 몇 척 필요한지를 둘러싸서 자기들끼리 몇 년 동안 논쟁하는 것을 이제 해군은 지켜보기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죠.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피스토리오스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제 계속 연임을 하면서 이제 이러한 조달 체계에 대한 변화를 많이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많이 들어왔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헬싱 같은 이제 미래 이제 무기 AI 체계와 관련되어 있는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납품하려고 하는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 빨리 돈을 써야 되는데 새로운 업체들은 자기들이 잘 몰라요. 해본 업체들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일을 줘도 돼? 근데 정치권에서는 왜 너희들 왜 돈 안 써? 라고 압박을 하면 어떻게 쓰죠? 원래 알던 뭐 라인메탈이라든지 이런 업체들한테 그냥 계속 퍼주기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식 무기로 무기고를 채우고 돈 다 썼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걱정을 또 표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독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쓰기로 이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독일 방산업체들은 무섭게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두려운 상대들과 이제 진검승부를 다시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로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는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병력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가늠을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8만 명 정도인데 독일이 지금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전략 그리고 방어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아무리 최소한으로 잡아보려고 해도 한 26만 명 정도까지는 늘려야 된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러면 18만 명에서 26만 명인데 문제는 현재 18만 명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15만 명, 14만 명 이 정도인데 그것들을 28만 명까지 늘린다는 건 2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이 자원병 체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 내부적으로는 지금 징병제를 부활해서 다시 징집을 하지 않으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징병제가 부활된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가지 않고 병력 자원 우리로 따지면 징병 검사 대상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등록은 하세요라는 정도인 거죠. 우리로 따지면 이제 신검 받고 어느 정도로 해서 누구부터 징집을 나중에 하게 되면 필요하다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작업 정도만 해보자라고 이야기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올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연정 파트너인 이제 3인당 에스페데 같은 경우가 징집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 내년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독일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럴 한가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독일 군이 당장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즉 지금 현재 병력이 이제 한 15만 명 정도 시스템으로 맞춰져 있는데 여기다가 갑자기 신병을 뽑아가지고 28만 명 체제로 간다. 그러면 적어도 1년에 4, 5만 명씩을 더 증원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4, 5만 명씩 되는 신병들 훈련시켜야 되는데 훈련소 확보돼 있어? 거기 들어가는 교관들 어떻게 뭐 할 거야?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묵어야 될 숙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급품 이런 것들 다 확보 가능해? 안 돼 있잖아.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집제 징병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만 그거를 위한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징병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 독일 내부에서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다시 한 나라가 이제 유럽에서 징병제를 이제 다시 부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죠? 평화를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평화로울 것 같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병제를 안 하고 있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덴마크 같은 경우는 누구를 징집하느냐? 여성을 이제 징집하는 쪽으로 이제 제도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징집되는 여성 만 18세에 도달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징집 대상이에요. 그래가지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덴마크 남성들은 이제 복무를 하게 되면은 단기 4개월만 복무를 하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남녀 구분 없이 이제 징집이 되고 징집이 돼서 입대를 하면 이제 11개월 동안 이제 복무를 하는 이제 그러한 쪽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성들을 이제 다 이제 무조건 징병을 하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 중에서 일부 여성들은 자원으로 이제 군에 입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원병을 먼저 모집을 합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 TO를 못 채웠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추첨제를 이제 실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태국 이런 나라들이 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덴마크 지금 이제 신병들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4,700명을 이제 징집을 했는데 이 중에서 여성이 2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4%는 당연히 모두 다 자원병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병력을 좀 더 늘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2033년 앞으로 한 8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1년에 징집하는 규모가 한 6,500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이러한 나라와 더불어서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여성 징병 이제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덴마크까지도 여성 징병에 이제 나서면서 어떻게 보면 남녀 평등, 성평등 높은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이 이제 양성 평등에 입각한 이제 징집과 관련되는 활동을 이제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사실 징집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그런 거 없이 평화롭게 잘 지내는 그런 시대가 참 좋았는데 전 세계가 점점 위태로운 국면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독일 방위비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맨 끝에 이제 덴마크 여성 징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평화로운 시대가 저물고 있다라는 걱정스러운 이야기죠.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